안녕하십니까. 세금모임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저번 주간까지 부유세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0억 넘으면요 우리나라도 뭐 한 3% 내야 돼요. 거기다가 3주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높은 세율들을 징벌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주택을 소유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들의 의도나 생각은 나쁘지만 어때요? 사실은 부동산 버블이 없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버블이 조금씩 제거되어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너무 급진적으로 때려잡는 식의 제도, 이런 방식, 어떤 이념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신호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급진적인 어떤 부유한 사람들 내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세는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위축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이동이 우리나라 같이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들은 너무 자본 이동이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유의해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미국의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 부유세 도입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아주 시원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자본을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들을 다른 나라에 뭐 세금이 없는 나라로 빼돌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 베네수엘라 사태에 버금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잘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미국에서 과연 이 부유세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워렌 의원이 얘기한 그죠? 어느 정도 세수가 거칠 것이냐를 통계를 내봤대요. 통계를 내보니까 재미있게도 GDP의 1%의 세수가 확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어떻게 550억 이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550억 이상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1조 1,00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2% 3%로 세금을 확 때렸어요. 그럼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GDP의 1%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미국 총 세수로 치면은 4%예요. 우리나라 세금이요 종류가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요. 4%가 넘는 세수가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미국은 당연히 또 그렇겠죠, 그죠? 미국에도 아마 소득세나 뭐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거 다 세수로 따지면 4%라는 부유세는 엄청난 겁니다. 부유세를 지금 아직도 채택하고 있는 나라 있어요. 스페인,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 부유세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어때요? 상당히 부유세를 뭐 예를 들어서 110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2, 30억 버는 수준, 뭐 10억 이상 이렇게 재산을 가진 수준부터 세금을 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유세는 어때요?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는요. 네, 6억 원 이상만 넘어가도 때립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재산만 좀 가지고 있으면 특히 주택 부분에 있어서요, 그죠? 가지고 있으면 세금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6억 내지 9억부터 우리는 때리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한 10억 넘으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세 폭이 넓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미국보다는 훨씬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미국은 이런 거예요. 아주 많이 가진 놈들한테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폭넓게 때리고 얄미운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세 채 이상 가지고 이런 애들은 더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고 세율이 미국 3%보다 더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죠? 무서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소득세 최고 세율이 몇 프로예요? 42%. 얼마 이상 벌면 5억 이상 벌면 42% 때립니다. 거기다 썰택스라는 게 있어요. 썰택스가 뭐예요? 주민세 얘기하는 거예요. 4.2% 합니다. 그러면 실효세율 얼마요? 46.2%예요. 50% 가까이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은요 한도가 없이 올라가요. 의료보험이 뭐 한 4% 이상 뭐 5% 가까이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 다 계산하면요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반 이상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돈 좀 버는 사람들 반 이상 세금 낼 건데 열심히 써. 열심히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돼서 쓰는 것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지. 지가 뭐 주변 친척들한테 아유 불쌍해 그러면서 돈 도와주고 이런 거 하나도 비용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게 뭐 저는 잘못됐다. 이 세금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화되고 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노동으로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자본으로 창출하는 비중 중에서 작년 이제 자영업자는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거의 44% 수준까지 육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사람이 얼마예요? 불로소득으로 보는 게 44%. 나머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56%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논란들이 더 많이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 자산 이득, 자본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못 때려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세금 때리면은 국부가 유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싸그리 짐 싸가지고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못 때리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동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산 보유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자명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